기출 유형 문제 2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A1에서 I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책, 크기는 17,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한 줄 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요 한 줄을 I까지 쭉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죠? 요것만 눌러주시면 가로 가운데는 돼요. 근데 세로는 가운데 안 됐잖아요. 여기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글꼴은 바탕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즈 17, 글꼴 스타일 굵게, 첫 번째 가를 누르시면 이제 굵게 만들었죠. 두 번째 문제는 A4에서 A7, 그래서 A4에서 A7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A8에서 A11 컨트롤 눌러서 또 잡아줬죠.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달라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A3에서 I3, A3에서 이제 I3 범위를 잡아줬고요. 채우기 색은 노란색, 그래서 채우기 색 노란색 페인트 통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D4에서 G11, D4에서 G11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숫자 뒤에 점을 쓰달라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보통 숫자 뒤에 점을 쓸 때 뭘 써요? 샵, 점. 그래서 이 보기에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샵, 점 눌러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H4에서 H11, H4에서 H11 또 잡아줬고요. 요번에는 위, 이 뒤에 위를 써달라 했으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오신 다음에 샵, 위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H11, 지금 H11 여기가 되겠고요. 성적이 가장 많이 오름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 했습니다. 그럼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 삽입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범위를 잡아서 지어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많이 오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메모의 크기 자동 크기 해달라 했습니다. 항상 표시되고 자동 크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선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1번 또 눌러주시면 되겠죠. 맞춤에 자동 크기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해주면 나왔죠. 다섯 번째는 A3에서 I11 가로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A3에서 그 다음에 I11 전체를 잡아줬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테두리 넣어야 되니까 모든 테두리 셀 서식 이렇게 다 만들어 왔습니다. 개당 2점씩 10점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넘어가 보죠. 결제란 시트에 A1에서 D2 영역 복사했고요. 기본 작업 3 시트 2, 3에다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물어봤어요. 자, 일단 결제란에 있는 거를 가져올게요. 결제란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오라는 얘기죠.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에다가 넣어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V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했어요? 붙여넣기 요 아랫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으로 기타 붙여넣기에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결된 그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 넣으라 했냐면 2, 3에다가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2, 3 칸에 딱딱 맞는 건 뭐였어요? Alt 누르면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2, 3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계산 작업들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전체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차이를 구하여라. 함수는 라지랑 스몰을 써서 계산하라 했습니다. C11에서 D11 여기다가 넣어다 했죠. C11, D11.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는 뭐 최대값 쓰고 뒤에다가는 최소값 넣으면서 가죠. 는 라지 함수 쓰겠습니다. 라지. 라지는 어떻게 썼어요? 처음에 범위를 잡고 1이면 1등.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모집 인원의 최대값이니까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콤마 1 한번 써서 315 일반 전형에 가장 많은 사람 315명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최소값. 최소값은 이제 스몰을 쓰면 되겠죠. 스몰 쓴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일단 함수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라지랑 스몰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사용 방법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최대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 구할 때는 이제 스몰 이런 식으로 써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최소. 그럼 이제 이거 두 가지 합쳐야 되잖아요. 두 가지 합쳐서 구하겠습니다. 는 라지 범위를 잡고 콤마 1 해주시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빼기 스몰 또 범위를 잡고 1을 쓰시면 최소가 나오겠죠. 제가 일반 정도 구할 거죠. 이럴 때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옆으로 넘기면 얘도 나오잖아요. 자, C3에서 C10이죠? 제가 이제 오른쪽 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D3에서 D10. 이럴 때는 달러를 안 잡아야겠죠. 그래서 달러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는 고정이라서 어느 순간에 잡아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학교가 과고로 끝나는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의 비율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의 비율은 과고, 일반 전형의 합계, 나누기, 일반 전형 모집 인원 합계 이 두 가지를 쓰라는 얘기죠. 전체분의 부분 이러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함수는 sumif랑 sum을 써야 되니까 먼저 sumif, 분자 자리에 sumif부터 계산할게요. sumif 쓰는 방법은 렌지. 요거부터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학교가 이제 과거가 요거였네요. 이 조건을 직접 쓰는 방법 뭐였어요? 타이핑이었죠? 근데 문제가 과거로 끝나려면요. 그 앞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별, 과거. 별은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sum range. 그래서 일반 전형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체로 나눠줄게요. sum. 전체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라는 게 나왔죠. 요것도 이제 함수를 두 개 찢어서 첫 번째는 요거. 요 뜻은 이제 과고로 끝나는 일반 전형이 되는 거였고, sum으로 쓴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일반 전형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한 번에 갔죠.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문제. 표 1에서 구분이 외국어고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계산해서 G5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모집 인원 비율은 외국어고 일반 전형 인원의 합계,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모집 인원 합계를 나누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F4에서 F5 써달라 했습니다. 뒷선과 sum 쓰라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 뭐예요? sumif랑 dc르장 둘을 어떻게 이제 구별했지? 그런 걸 연습해 보는 거죠. F4에서 F5 구분이 외국어고 쓰면 되는 거고요. 조건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시리즈부터 dsum을 먼저 쓰시면 사용 방법이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일반 전형이잖아요. 외우고 다니는 일반 전형. 그래서 4번. 하나, 둘, 셋, 넷. 4번을 쓰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은 드래그였죠? 구분이 외국어고다. 요거를 하나 먼저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요 뜻은 구분이 외국어고, 일반, 전형, 합계를 구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똑같죠? 얘를 뭐로 나눠요? 나누기 썸, 일반, 전형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썸이프, 비썸.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 잘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시면 되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이용해서 연월일 구해서 생년월일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예시를 보니까 851205, 그 다음에 1256, 548이 있는데 1985년 12월 5일 이렇게 표시해달라 말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연도에 1900을 더해서 표시하라 했고, 함수는 데이트, 레프트, 미드 이 세 가지 함수 써달라 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85년 연도를 뽑으면 되겠죠. 근데 앞에다 뭐 해달래요? 1900을 더하라 했고요. 이 뒤에다가 앞에 두 개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여기에서 두 개를, 그럼 연도를 가져온 거죠. 쉽게 말해서 1985를 가져온 모습 되겠고요. 월, 일 넣어야죠. 이건 연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데이트로 묶어줬습니다. 데이트는 연, 월, 일 쓰는 함수잖아요. 한 가로가 닫힐 때까지 계속 닫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쭉 내려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출발 시간에서 플러스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더해서 가라 했어요. hour, minute, time. 이 세 가지 함수 쓰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 한번 넣어보죠. time이라는 함수는 시간, 분, 초를 각각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의 함수는 뭐예요? hour 쓰시면 되겠죠. 이 사람의 출발 시간 클릭만 해주시면 10시라는 의미가 나올 거고요. 콤마, 분 써야 되죠? 미닛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닛은 여기 분 있죠? 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가로 닫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류장 개수랑 소요 시간을 곱하시면 되잖아요. 정류장 수, 그 다음에 곱하기 소요 시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콤마, 초는 지금 없다고 가정하라 했죠? 그래서 0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비워두면 오류나요. 인수는 다 써야 돼요. 있는 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시간은 없다고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정류장 10개 있고 하나당 3분 걸립니다. 그러면 10시 30분 나왔겠죠? 자, 그 다음은 9시 50분에 시작했어요. 출발했어요. 근데 84, 32분이 지나야 되니까 10시 22분 계산되는 모습들 나오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은 일단 데이터 표였어요.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에서 할부 원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상환기간에 따른 월 납입금액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많이 틀립니다. 한 줄짜리가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어떻게 했어요? 월 납입금액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죠. 는 월 납입금액 엔터 치시면 된다고요. 는 쓰고 클릭하고 엔터. 항상 X축, Y축이 만나게끔 해야지만 대각선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만약에 행이 있었으면 여기다 썼겠죠. 행이 있었으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만나게끔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데이터표의 위치는 어디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 넣으시면 되겠죠. 행 없잖아요. 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 이것만 쓰면 되겠죠. 상황 기간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기간 지금 36개월 보이죠? 클릭하시면 되겠죠. 확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뜻이에요? 차 금액 2천만 원 있었고요. 근데 인도금 5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저는 1,5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 이자가 7.5% 제가 3년 동안 갚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월로 46만 6,593원을 갚은 얘기인데 내가 기간을 줄이면 월 납입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기간을 더 늘리면 줄어들겠죠. 그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 되겠습니다. 영진사 통조림 생산 현황에서 이익률과 불량률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매출이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저희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먼저 이름 정의. 이름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B14, B15, G13 여기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겠죠. B14 클릭해줬고요. 여기에 이름은 이익률 쓰시면 되겠고 불량률 B15에는 불량률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13에는 매출이익 합계 이렇게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죠? 계산할 때는 변동이 필요한 거를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오시면 되겠죠. 추가 버튼 누르면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매출 이익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죠. 이익률은 지금 0.3. 그 다음에 불량률은 0.02. 확인. 두 번째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죠. 또 추가 버튼 눌러서 이름은 매출이익 감소. 이익률은 0.15. 그 다음 불량률은 0.04. 넣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줘야죠. 마무리는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요약 버튼 눌렀을 때 아까 전에 이름 바꾼 게 선택된지 보시면 돼요. 이름 바꾼 거는 다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잘못된 거예요. 다 만들었으니까 확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나리오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글로 잘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달러가 나온다 했어요. 그런 거는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 나오죠. E13에서 AC13 영역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생성, 실행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문제 파악 끝났어요.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항상 문제 파악이 먼저 시작이고요. 그럼 문제 파악 끝났으면 뭐 하셔야 돼요? 매크로 기록하면 되죠? 개발 도구,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는 에버리지. 범위 쭉 잡아서 만드시면 되겠죠. 쭉 잡아줬고요. 가로 닫고 엔터. 나머지 다 구할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중지는 왼쪽 아래. 요것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록 중지 됐죠. 도형은 오각형을 넣어달라 했어요. 삽입, 그 다음에 도형. 여기서 오각형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위치는 J3에서 J5. J3에서 J5. Alt 눌러서 드래그. 만드시면 되죠. J3에서 J5가 맞았는지 확인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한번 잡아봐요. 맞았네? 가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은 평균 쓰시면 되고요.
평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평균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시험 볼 때는 확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네, 뒤엉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3에서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만드는 매크로네요.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눌러줬고요.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써달라 했네요. 서식 넣어줬고요. A3에서 H13까지 쭉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다 만들었으니까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도형은 배지 되겠습니다. 배지. 삽입해서 도형. 그래서 지금 위아래가 살짝 파인 모양 배지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갖다 대면 이름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J7에서 J9까지 넣어달라 했으니까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드래그. J7에서 J9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름 서식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정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서식 넣어주면 끝났죠. 자, 마지막 작업은 차트.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 목표액과 달성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니까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이름까지 나와 있죠.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고요? 데이터 수정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영업 일부만 넣어달래면요. 그럼 영업 일부가 아닌 사람들 빼면 되겠죠? 김종훈 맞나요? 맞죠? 영업 일부잖아요. 이럴 때 이 오른쪽을 지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행렬 전환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김종훈은 영업 일부 맞으니까 살려주고요. 안동호는 제거. 송상원 제거. 홍태수 영업 일부 맞죠? 남겨놓고요. 권기수, 권수길 해외니까 제거. 박상서 제거. 오정환 살려주고요. 김남진 살려주고요. 한연자 제거. 그 다음에 이소영 제거. 이렇게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이 상태 놔두면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행렬전환 다시 한번 누르고 확인만 누르시면 1번 문제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달성의 계열에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고 보조축으로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꺾은 선 바꿀 거죠? 그 다음 보조축 넣을 거죠? 어디 가요? 차트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차트 바꾸는 거는 오른쪽 버튼 우클릭 눌러서 저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혼합. 이 혼합을 한 번에 클릭해 주시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달성액을 지금 꺾은 선형 만들었고요. 그 다음 보조축 보내기 때문에요. 보조축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보조축이 열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 축 제목은 그림같이 입력하라 했으니까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죠. 차트의 제목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제목은 뭐였냐면 영업, 일부, 매출, 현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축 제목은 목표액, 달성액 이 두 가지 있죠. 목표액, 달성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 방향이었어요.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축 제목 기본 세로 쪽부터 만들게요. 자, 여기는 이름이 뭐였냐면 목표액. 목표액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습이 이상하네요. 바꿔야죠. 엑셀의 단축키 뭐요?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 옵션, 그 다음에 글상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세로로. 그럼 목표액 써줬죠. 오른쪽에는 이제 달성액 만들 겁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그 중에서 보조 세로 누르시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달성에 넣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죠. 세로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목표에게 김난진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설정하라 나왔어요. 목표액이 지금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김난진 찾았고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돼서 다 들어갈 거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제 하나만 선택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넣어달라면요, 더 빠른 길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시면 되겠죠. 4번에서는 범례 서식에서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하고 범례를 아래쪽에 넣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 도둠체 크기 11,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뭐 이것저것 넣어달라 했어요. 자, 그러면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얘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여기서 가능해요. 범례를 아래쪽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글꼴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클릭해서 위에서 바꾸시면 되겠죠. 글꼴은 뭐요? 도둠체. 도둠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1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기울인 꼴 두 번째 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효과 넣어야 되잖아요. 서식에 가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왼쪽은 도형에 관한 스타일이 있고, 오른쪽은 글자에 관련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줄 거죠? 그림자를 줄 거예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프셋은 거리예요. 거리란 뜻이고, 오프셋 아래는 오른쪽 아래에 있다.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채우기에서는 흰색 배경 1 넣어달라 했죠? 자,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 서식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흰색 배경 1 클릭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차트 영역 서식은 테두리 그림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넣어달라 했습니다. 차트 전체에 관련된 얘기니까 먼저 클릭 한번 해줬고요. 테두리에서 맨 마지막 둥근 모서리, 요거 잘 나온다 했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림자 넣어야 되죠? 그림자는 이제 효과에서 넣으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요번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똑같네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끝난 거죠. 그럼 저희가 채점 프로그램 돌려봐야 되죠? 1번은 안 풀었지만 상관없어요. 다른 이름은 저장, 그 다음에 저는 바탕 화면에 이름을 그냥 1, 2, 3, 4 요걸로 저장하겠습니다. 한 다음에는 한번 꺼주시고요. 채점 프로그램 이제 켜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 실행 누르시고요. 정답 파일은 기출유형 문제 2회. 그 다음 내가 푼 거는 찾기를 눌러서 바탕화면. 그 다음에 아까 1, 2, 3, 4 요거를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채점 시작 누르면 채점 되겠죠. 7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은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필기도 40분이고 그 다음에 실기도 40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채점된 거 봤고요. 1번 문제는 안 풀어서 타이핑은 안 썼기 때문에 이제 5점은 틀렸네요.